앞선 화에서 언급했던 그 운명적이었던 잡스와의 만남 뒤로 애플에 합류를 하게 되죠. 쿡이 처음 애플에서 맡았던 직무는 공급망과 재고 관리였는데요. 그는 애플이 직접 운영했던 공장들을 닫고 이를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티브 잡스 자서전의 저자 월터 아이작슨의 글을 인용하면 정말 대단하죠. 사실 여러 매체들에 소개된 이 일화는 먼 훗날에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회자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사실은 앞서 열거된 숫자들의 극적인 변화 그 자체보다는 지금까지 애플이 본사는 핵심 구조만 가져가고 완제품에까지 이르는 대부분의 공정을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오랜 시간을 성공적으로 버텨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의 SCM 체계가 지금까지 애플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고 그리고 그 구조의 뼈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팀 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잡스는 세상을 떠나기 오래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죠. 2004년, 2009년에는 공식적으로 병가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쿡은 잡스의 자리를 다소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나름 무난하게 메꾸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마침내 CEO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스티브 잡스의 그림자가 너무도 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팀 쿡 체제의 애플은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처럼 초기에는 실제로 팀 쿡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고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설전들이 오갔습니다. 당시의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화면 크기 경쟁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이른바 패블릿이라는 새로운 세그멘트가 큰 호응을 얻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잡스는 꾸준히 작은 화면의 디스플레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모든 동작이 가능한 작은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고수하였고 이것이 애플 특유의 심플하지만 모던한 디자인, 쾌적한 사용감, 선명하고 조밀한 디스플레이 등과 어우러져서 애플만의 아이덴티티로 정립이 되었고요. 반대로 쿡은 잡스가 만들어놨던 철칙처럼 여겨졌던 디스플레이 크기의 금기를 깨고 신제품 출시마다 더 큰 화면의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저에게는 잡스의 신봉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은 팀 쿡의 애플이야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이 말이죠. 잡스는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고 그것은 곧 시장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매킨토시 시절의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아이폰의 등장은 정말 얄밉게도 굳건해 보였던 피처폰 시장의 헤게모니를 빼앗아 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수익 모델화하는 데만 집중했던 제조사 그리고 이동통신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더 이상 100원, 200원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영상통화를 위한 요금제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은 정말 예쁘고 똑똑한 2년 이상은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의 변화의 중심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쿡의 경우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OLED, VR, 무선 충전 등 시장보다 반보 느리게 제품에 적용하였고 혁신보다는 최적의 행보를 찾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스를 그리워하고 쿡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잡스가 아닌 사람이 잡스처럼 행동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난 지금 팀 쿡이 취했던 이 반보 느린 행보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오랜 시간을 더욱 안정적인 모습으로 애플을 이끌어갈 수 있게 했던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쿡은 새벽 4시 반부터 이메일을 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장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일요일 저녁에는 전화를 통해 다음 주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잡스는 다른 직원들을 큰 소리로 다그치기도 하는 등의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반면 쿡은 직원들을 혼내야 할 때도 감정을 전혀 내비치지 않으면서 대했다고 하네요. 애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현실적인 지원들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이즈 방지, 이민 개혁, 교육 접근권, 인권 신장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애플 내부의 직원들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터진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등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애플을 비판하려는 움직임들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향후 아이폰들을 비롯해
비롯해 신제품들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문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전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이폰 및 애플 생태계의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아이폰의 점유율이 잡스 시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이폰의 도입 직후부터 이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OS 싸움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잡스 시대에는 50대 5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를 했었고요. 지금은 범 안드로이드 진영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준 상태인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통해 다시 맥에 관심을 갖게 되고 PC 운영체제인 맥 OS로 유입된 긍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애플이 그리고 있던 스마트폰 OS에서의 마스터 플랜이 다소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에피소드는 보지도 않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했던 저의 20대 시절의 그 성급함에 대한 반성문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내가 믿는 것을 빼고는 틀릴 거라고 단언했던 그 성급함, 그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잡스가 죽고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아쉬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팀 쿡 덕분에 그동안 잡스가 만들어 놓았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이 훗날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더 멋진 팀 쿡 그리고 애플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